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쌤입니다. 미술 임용고시랑 디자인고 임용고시를 수업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이름이에요. 자, 오늘도 미술랭 가이드 맛깔스럽게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계속 이어서 한국 미술사 중에서 회화를 공부하는데요. 오늘 회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회화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지향하려고 1392년 개국했고요. 회화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 도화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화서가 세종조 때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려 때 도화원이었어요. 그랬다가 도화서로 바뀌었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회화에 관련된 관청 전체에서 최전이라고 하는 통일신라 관청,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심세 중엽을 정해서 초기, 중기로 나눌 수 있고 후기는 10세기 말경부터 19세기 말 대연좋게 이어집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건국부터 그러니까 1392년부터 1550년 대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1550년부터 대략 170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6세기부터 중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701년이니까 18세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1850년, 그 다음에 말기, 그 이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 학자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지워보고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회화를 구분할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일단 국왕 중심의 왕권, 왕 중심, 왕권 사회로 보시고 한편 왕권과 다른 양반 사회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반과는 다른 서민 사회, 그 다음에 고려부터 넘어왔던 불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회화가 전개가 돼요. 도화서 같은 경우는 왕권의 명령으로 모사, 진상, 분차를 하기 때문에 도화서는 왕권 문화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대 한국 미술사 기출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전부 여기로 구분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도화서 화원이 그렸거나 아니면 그 차비대령 화원이 그리면 왕권 사회로 중심으로 낸 문제. 그 다음에 산수화라든가 문인, 사대부 문인화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 그다음 풍속화 같은 경우는 여기, 민화 같은 것도 여기. 그 다음에 불교회화 이렇게 구분되죠. 이거 이상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조선회화의 특징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몽유도원도와 요게 지금 조춘도입니다. 이건 곽희 이곽파라고 하는
곽희의 이 조춘도 북송시대죠. 빠른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이곽파 곽희의 화풍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렇게 몽유도원도이고요. 안견이 되겠죠. 따라서 안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안견 화파와 곽희파 특징이 중요합니다. 요건 생기초. 두 번째는 안견파의 독자성이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런 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곽희파와 중심이 됐던 안견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몽유도원도입니다. 그죠? 중국의 이념화된 정형산수라고 그래요. 딱 틀이 박혀 있는 어떻게 뭐 주산과 보조산, 군산, 임금군자, 군산, 신하산 이렇게 나누어지는 틀에 박혀 있는 거를 바로 정형산수라고 하는데 정형산수 형식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의 꿈속에 거닐던 도원경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송대, 원대 곽희파도 있거든요. 조맹부의 제자들을 원대 곽희파라고 그래요. 또는 원대 이성파라고도 하죠, 보통. 그런 화풍과 고려 후기 양식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 한편 북송산수와의 이지적 질서를 근간으로 쉽게 말해서 곽희파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무를 덧붙이는 형식, 원대 곽희파 가깝다는 것. 산악의 굴곡진, 치형돌기, 암적답, 중첩대 형태는 13세기 고려불화 표현을 계승한 것이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 되겠어요. 이거를 미술랭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 미상 작품인데 소상야우도라고 그래요. 소상팔경도의 제5폭에 해당하는 건데 안견화풍의 특징, 북송대 곽희파 점차 남송대 마하파 양식을 가미했다. 원대회화처럼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화풍이다. 굴곡이 심한 강렬한 형태의 경물들과 높고 험하며 넓고 먼 경관의 대비적인 구성이다. 화면 바탕과 묵조의 대조 효과, 천지 자연의 조화 질서를 담고 있다. 이상적인 자연 경우를 위해서 작가와 대상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배제된 채 형식과 격조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좀 관습화되었다. 그런데다가 17세기에 유행하는 절파, 이게 조금 일찍 들어오죠. 16세기, 15세기 말 그렇게 들어오면서 10세기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절파가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기에 따라서 점차 화면이 평면화되고 짙고 있던 묵조에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는 내용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17세기로 변화되는 것이 안견파의 변화 양상인데 요거는 한 번 시험이 나온 적이 있고요. 이직 문제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견파 내용은 이게 처음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이요. 자, 조선 중기입니다. 오늘 이제 중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후기와 말기 거쳐서 근대로 한 다음에 회화가 끝나면 이제 건축 이렇게 이어져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조선 중기는 살림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지배 이념이 성리학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요. 문사들의 중국 항주, 서호에 대한 동경의식이 생기고 또 명대 절파의 표현성이 강한 수묵화가 성행합니다. 김씨, 이경훈, 이진, 김명국 등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들은 자연을 향유하는 그림 속 인물이 주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죠. 요게 조선 초기에는 없었던 겁니다. 구도와 필목과 명대국의 절파 양식을 토대로 좀 더 평면화되고 조선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조선 중기회화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작품 볼까요? 네, 요걸 이렇게 좀 해봤는데, 재밌네요. 자, 대표 작품. 조선 중기 대표 작품. 김씨의 동자, 견요도입니다. 심수희 후반. 비단의 담채예요. 비스듬히솥은 주봉, 어머, 오타. 아까 없었는데 언제 생겼니? 주봉입니다. 주봉. 큰 봉우리를 말하는 거죠. 커다란 소나무, 강렬한 묵자집에는 흑백 대비옥과 도끼 자국 같은 부벽준, 요게 중요하죠. 거친 붓질. 그 다음에 이제 절파 화풍의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요만큼 할 건데요. 조선시대 회화는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그 다음에 근대로 구분해서 각각의 대표 작가, 그 다음에 화풍, 기법,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각 시대 중국 화파가 영향을 각각 줬어요. 다 줬죠? 이렇게요. 요거에 대한 특징, 그 영향 등을 우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별로 기법, 그 작품이 담겨있는 상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도 이렇게 혼자 가기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달리는 정샘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미술사 회화 4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